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이 나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할 수 없다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편하고 쉬운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행군이 그러합니다. 군대의 행군은 말도 안 되는 거리를 군장을 메고 걷습니다. 도저히 걷지 못할 거리이고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특성상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까라면 까야지요. 그러다 보니 에잇 죽기야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몸은 무거워지고 등에 있는 군장은커녕 들고 있는 총도 버리고 싶습니다. 목마를 때 단물이던 물통도 그렇게 무겁고 야속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군대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나 속으로 수백 번 욕을 하며 걷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생각 없이 밤새 걷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완주를 하죠. 스스로 대견하고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은 이루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도 자의가 아닌 절반의 타의로 인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반의 타의라고 했으나 결국 내가 해낸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늘 앞을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빠르기로 달릴 수 있다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삶이라는 레이스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진실 혹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달려온 길을 뒤돌아보며 자책을 하고 앞을 보면서 갈림길을 만나고 여러 가지 장애물과 시련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할 수 있습니다. 김창옥 강사는 이럴 때 즐겁고 명쾌한 답을 주는 강사로 유명합니다. 생활에서 가까운 에피소드로 작은 감동을 주고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힘을 주는 명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삶의 변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사람마다 모국어가 있습니다. 영어, 한국어, 일본어를 이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부모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모국어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정말 싫어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점점 닮아간다.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해도 오랜 시간 보고 들은 것은 곧 나의 모국어가 됩니다. 우리는 나만의 모국어를 통해서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국어에 갇혀서 삽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라 같은 맥락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영어 공부를 평생 해도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두렵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삶의 변명으로 인해 지금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새로움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는 매일매일 실험을 권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해 매일매일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싼 옷, 비싼 차, 신발, 시계 등을 구입을 하면서도 매일 쓰는 면도기 혹은 매일 쓰는 수건 등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옷이나 신발은 나보다는 남을 위한 것이고, 면도기나 수건 등은 작지만 온전히 나를 위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꾼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늘 똑같다고 합니다. 솔직히 삶이 어느 날 갑자기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죠.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에도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실험들을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실험 말이죠. 세상은 새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워지는 것은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실험할 때 내 인생에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둘, 내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매일 1도씩 움직이세요. 사람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만나 내일의 내가 됩니다. 여기에서의 만남은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책이나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은 반드시 헤어짐을 동반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해진 씨가 낚시를 갔다가 허탕치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능에서 흔히 말하는 거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쳇말로 망한 거죠. 하지만 이런 자막이 뜹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참바다씨, 우리 아버지들의 뒷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네요. 그리고 음악을 깔아주죠. 분량이 꽝인 영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다른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삶을 촬영해놓고 그게 삶의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그 삶 안에는 실패, 두려움, 이별, 명퇴, 실망, 배신 등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촬영과 종합 편집의 합성입니다. 살아온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삶에서 나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편집하고 새로운 시선을 넣을 수 있다면 망했다고 생각했던 프로그램이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하죠. 많은 남편들은 아내와 아이들보다 자신을 반겨주는 반려동물을 좋아합니다. 반려동물은 한결같이 인간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려동물이 해코지를 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은 자신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면 화장실이 아닌 곳에 오줌을 싸기도 하고, 자기를 안 만져주면 시기하고 질투도 합니다. 반려동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감정의 센서가 매우 예민하죠.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반려동물이 찾아옵니다. 삶의 반려동물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삶을 어그러뜨립니다.
작가의 반려동물은 디스크였습니다. 당신의 삶의 반려동물은 무엇인가요? 내 삶의 반려동물이 찾아온다면 또는 이미 찾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당하기 힘든 반려동물이 찾아오면 너끈하게 도움을 받아도 되고 살고 싶어하는 당신을 스스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에 살고 싶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순간의 연속이 기적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삶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돌을 금이 되게 하는 것도 연금술이지만 최고의 연금술은 이미 우리 삶이 상당히 좋은 금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기적 같은 삶을 선물로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 최고의 연금술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편집한다면 거리가 없는 촬영본일지라도 멋진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커서 뭐가 되고 싶으셨나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반려견을 키울 때 성대 제거 수술과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반려견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생명의 씨앗을 거세하고 현세의 삶을 살기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변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꿈을 버리고 자신의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 힘이 들어도 티를 낼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는 건 힘이 듭니다.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리고 삶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내가 뚜렷이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저항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지속되면 병이 됩니다. 마음의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힘든 티 다 내고 살 수 없다면 그 대신에 정기적으로 마음에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은 힘들다고 죽지 않고 힘들다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책을 보고 종교 활동을 하고 숲과 바다를 찾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등 정기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을 살피면서 목소리를 들어야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른다면 좋은 책이나 선생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다면 선생님을 찾고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실천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잘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내가 나를 먼저 도와주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 책의 에필로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연을 하는 저자는 강연을 들을 때 졸리면 주무시라고 합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애써 메모를 하지도 말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밑줄 그을 필요도 없고 애써 기억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강의를 자주 듣는 분들은 이미 머릿속이 꽉 차 있습니다. 강의마다 획기적이고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죠.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되지 않은 건 기억하지 말고 이 책에서 단 한 줄이라도 마음속에 남은 말이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진실하게 꺼내놓기가 너무 힘들죠. 살다 보면 장마도 찾아오고 곰팡이도 피어날 것입니다. 가끔씩 나를 햇볕에 말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삶의 곰팡이를 꺼내 햇볕에 쪼이고 바람도 통하게 해주십시오.